여러분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노후보장 처방전 시간입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병이 있는데요. 바로 치매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이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에 대비하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치매 노인 100만 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숫자가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로 악화될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노인 환자도 내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024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다라고 봐야겠네요. 저희가 간병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도 했는데 치매야말로 그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병 파산이라는 단어를 앞서 언급했는데 치매 환자 관련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거주 환자의 경우 1,733만 원,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한 경우 3,13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돌봄비였는데요. 돌봄비는 장기 요양비, 간병비 등을 뜻합니다. 지역사회, 시설, 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게 되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수천만 원의 비용이 치매 간병에 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꼭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치매 대비를 위해서는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받는 진단비부터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요. 상품에 따라 간병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과거엔 진단비 위주로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이고 유병장수 시대이잖아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진단을 받고도 오랜 세월 치매를 앓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진단비보다는 매월 받는 생활비가 더욱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 보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당장 받는 진단비는 큰 금액으로 다가오지만 치매를 앓는 기간이 이게 길어진다면 생활비 보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진단비 1, 2천만 원 받아도 1년이면 사실상 다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단비만 주는 보험은 장기적으로 치매를 대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생활비는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좀 용이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주는 보험에도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뭐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세 여성이 가입한 치매보험입니다. 여기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 생활비 앞에 붙어있는 중증이라는 글자입니다. 잠깐만요. 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다 넣은 보험인데 중증이라는 글자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중증은 꽤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CDR 척도라고 치매의 인지 기능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복잡한 검사 장비 없이 환자의 기억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생활, 그리고 집안일을 혼자 처리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0에서 5까지의 점수로 치매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증은 CDR 척도 검사에서 3점을 받아야 합니다. 네, 3점. 글쎄요. 이 3점이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CDR 척도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병세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0점은 치매가 아닌 정상인 상태를 뜻하고요. 0.5점은 최경도 상태, 그리고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도 치매는 1점, 일상생활에 타인 도움이 필요한 중등도는 2점,
일상생활을 거의 수행 못하고 전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중증 상태인 3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일상생활을 거의 수행 못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일 때 생활비와 간병비를 준다는 걸까요? 그러면 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지금 들어둔 치매보험을 쓸 수 없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매 중등도별 구성 비율을 보면요. 경도 치매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등도, 최경도, 중증 순입니다. 쉽게 말해 치매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 치매 환자의 비중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치매 환자들을 보면 경도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치매가 경증이라고 해서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증도별 연간 관리 비용을 보면 최경도에는 1,600만 원 가량, 경도에도 1,900만 원, 중등도엔 2,800만 원 가량이 듭니다. 따라서 경증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는 경증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도라는 글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알아두면 좋을 게 있을까요? 네, 만기 기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령별 치매 환자 유병률을 보면요. 80세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기를 80세로 해두셨다면 매월 받는 생활비를 80세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치매는 완치가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세 또는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치매보험에서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 있네요. 예, 경도 그리고 만기는 90세에서 100세. 이 치매 대비를 위해선 치매보험만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등급을 반영한 보험에 가입을 해 두시면 더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장기 요양 등급. 저희가 알아본 CDR 척도와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것도 좀 받기 힘든 건가요? CDR이 치매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척도라면 장기 요양 등급은요.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인성 질환도 폭넓게 판단하는 겁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따라 마련된 평가 기준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요.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기능 저하 수준을 전문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혹은 6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환자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등급 판정,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은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CDR 척도와 반대로 숫자가 낮을수록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1등급은요,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요.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치매 환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5등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네, 전적으로, 대부분, 부분 뭐 이런 단어들로 기준을 세우기에는 좀 이 병증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신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1등급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을 먹어야 할 때, 씻을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2등급은 서지 못하고 앉아야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은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가 있어야 이동 가능한 상태, 4등급은 지팡이나 보행기 등으로 이동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5등급은 경증 치매, 즉 치매 전담 요양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나요?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진단비 또는 생활비를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치매보다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치매보험은 치매에만 보장이 되지만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꼭 치매가 아니어도 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쓰러져 투병을 하고 계실 때나 암 진단을 받고 계속 누워서 투병 중일 때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옵니다. 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치매뿐만이 아니라 루게릭병,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등이 질병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치매보다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치매 외 다른 질병도 장기 요양 등급만 받으면 보장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이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할 때 챙겨야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 요양 등급도 너무 중증일 때 보장을 받는 것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1에서 5등급으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2등급을 받아야 생활비를 주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일어서는 게 안 되는 중증 상태일 텐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의료비는 들어가기 시작하고 가계에는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보험비는 중증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1에서 5등급으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할 때는 등급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가 무서운 게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함께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 고민해 보시고 잘 챙기셔서 내게 맞는 보험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